31억 6천만 원에 샀어요. 3년 있다가 23억 원에 팔았어요. 3년 만에 건물 투자를 해가지고 8억 6천을 날린 거죠. 안녕하세요, 빌딩 서재입니다. 오늘은 그 빌딩 투자 실패 사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주니어 컨설턴트들 직원분들도 앞으로 매수 좀 진행하면서 건물 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고객분들도 이제 건물이 매각된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잘 샀다, 이건 못 샀다, 이거를 스스로 조금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영상인가? 철수와 영희 이야기를 조금 했던 게 있는데, 철수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를 할 때 본인이 다 이제 좀 분석을 하고 찾아보고 분석하고 리스크를 판단을 하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투입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좀 엑시시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액이 오르는 걸 보니까, 자산 증식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걸 본 영희가 미쳐가지고 나도 그거 살 거야 하고 무지성으로 매입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빌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없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불장이라고 조금 표현을 하죠. 금리가 굉장히 좀 낮았을 시기에 주택 규제도 그때 좀 심해져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서 그 주택, 다주택자 시장에 있었던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다 이제 빌딩 시장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나 아파트 매입해봤으니까 빌딩도 뭐 같은 부동산인데 큰 문제 없겠지, 이런 자신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팔려나가는 것들을 보고 또 이것도 단기간에 또 다시 재마각되는데 집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되는 것들을 보니까 나 지금이라도 빨리 뭐든 사야 되지 않아? 나 빨리 뭐 사야 되는데 해서 좀 괜찮다 싶은 게 나오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매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 시장이 계속 조금 우상향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도 이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실제로 그 불장이었다가 금리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입했던 분들이 영끌족이라고 하죠. 완전히 그냥 영혼까지 다 털어가지고 매입했던 분들은 금리가 한참 올랐을 때는 3배까지 올랐었고, 지금도 거의 2배가량 좀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건물 투자 실패 사례를 하나 보면서 이게 조금 어떤 점이 조금 잘못됐었을지 한번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해당 건물은 황금 비즈니스 라인이라고 부르는 2호선 초역세권, 여기 4번 출구에서 거의 도보 1분 거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고 2019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거예요. 완전히 신축 건물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인데 승강기도 있고 주차도 자주식으로 2대가 돼요. 건물 외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죠. 그리고 역에서만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쪽 뒤에 보면은 샛길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이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뒤에 아파트 배우세대도 있어요. 사실 뭐 학교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신호등을 안 건넜으면 좋겠어요. 이 안전한 게 제일 최우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파트가 신도시에 이제 초품화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게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단지 안에 학교가 있으니까 애들이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는데 신호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호등도 없고 샛길 통해서 바로 뭐 한 2, 3분 정도 거리만 갈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히 이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임차업종이 들어오면은 망할 일은 없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공실 리스크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고, 이 업종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배우 세대까지 넣을 수 있는 일반 근생 업종도 맞춘다고 하면은 공실 리스크는 전혀 없겠죠. 우리가 이제 건물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죠. 매매 사례랑 임대 수익, 그렇죠? 그러면은 매매 사례는 조금 적당한지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이 21년도에 팔렸던 거기 때문에, 자, 우리께 진행을 했을 때 평당 5,300이에요. 우리보다 안쪽에 있는 이 자루형 토지가 3,200에 팔렸어요. 21년도에. 학교 정문을 보면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좀 담벼락이 있는 곳, 상권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은 곳에 코너변이 3,600에 팔렸다 라고 보면은, 사실 입지 자체는 얘가 조금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도로가 보면은 여기는 이제 4m고 여기는 8m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접근 자체는 이 건물이 더 좋은데, 어쨌든 매각된 지 조금 시기가 지난 거고 인근에 이제 매각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봤을 때 얘가 4,700에 팔렸는데 2년 후에 우리가 5,300에 진행하면은
뭐 팔린 것보다는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평당가면 좀 준수하지 않나? 그리고 총매가가 예.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50억 안쪽에 신축 건물에 그 임대도 맞춰져 있고 그러면은 매입할 만한 것 같아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1년도에 31억 6천만 원에 매각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이분이 이번에 올 초에 이제 다시 재매각을 하셨는데 얼마에 매각을 하셨냐? 23억에 매각을 했어요. 31억 6천만 원에 샀어요. 3년 있다가 23억 원에 팔았어요. 3년 만에 건물 투자를 해가지고 8억 6천을 날린 거죠. 부동산 투자가 다른 이제 주식 투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가장 우수한 점이 뭐냐면은 안정성이거든요. 주식은 수익도 폭발적으로 날 수 있는데 그만큼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모를 정도로 내려박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없지만 밑으로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정말 잘못 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손해보는 것 자체가 이제 투자를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냥 봤을 때 괜찮았잖아요. 31억 6천이면은 뭐 그냥 뭐 평당가 좀 신경 쓰이긴 한데 그래도 뭐 쏘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건물을 볼 때 평당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 물건을 매일 보니까 감각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조금 애매하다, 좀 감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좀 다양한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근데 고객분들은 건물을 검토를 할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사실 평당가예요. 밸류맵이라든가 디스코라든가 이런 프롭테크가 이제 발전이 됐다 보니까 그걸로 내 옆 건물이 얼마에 팔렸구나 해가지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평당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 건물을 재매각할 때도 내 건물을 매수할 사람도 평당가를 조금 주의 깊게 보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평당가가 그들한테는 가장 최우선적인 투자 우선순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300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줬었는데 토지 면적이랑 대지 면적은 다르죠. 토지 면적은 말 그대로 이 토지에 대한 면적인 거고 대지 면적은 이 토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에 토지 가치는 이 토지에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게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토지 면적은 50평이에요. 예. 그리고 50평을 기준으로 토지 평당가를 보면 5,300이에요. 우리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대지 면적이 130.55제곱미터예요. 토지 평당가가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가장 궁극적으로 깊게 보는 게 토지 평당가인데 토지 평당가가 5,300에서 6,800이 돼버린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30%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30% 정도 손해보고 재매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만 주의 깊게 봤으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줬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매수인분도 그러니까 지금의 매도인분도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도를 보면은 도로죠. 예. 근데 도로인데 내 필지에 지금 걸쳐져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 도로가 있었는데 지도상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없죠. 예. 지적조사상으로 없죠. 결국에 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의 가치는 50평의 가치가 아니라 39.5평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아마 매도인분이 이거를 알았으면은 매입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사실 5천대라는 것도 쏘쏘하네 해볼 수 있겠네라는 수준이었는데 30%가 오른 토지 평당가만은 선택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분은 이거를 모르셨기 때문에 아마 좀 손해를 보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항상 주인분들이 이제 확인하기 전에 당연히 중개사가 먼저 체크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물건을 이제 매도를 담당하게 됐을 때도 그렇고 매수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에서 어떤 법적 제한사항은 없는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항상 좀 파악을 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좀 전달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토지 면적이랑 대지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매수인분은 23억에 매입하셨죠? 예. 사실 근데 이거는 총매가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20억대에
서울 초역세권에 신축 건물을 20억대에 매입할 수 있다? 이거 자체로 사실 메리트가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매입하신 분들은 잘 매입하셨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냥 중개사가 물건을 줬을 때 그냥 좋네 안 좋네 이렇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확인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거나 조금이라도 이게 조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여기 좀 도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브리핑 받은 중개사한테 물어보시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현명하게 답을 해줄 거니까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